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4년 1월 26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전 단지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들어서 다산 신도시 증건지구와 지금지구에 걸쳐서 매매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여러 건의 매매 거래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후에 차차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동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상반기 반등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후 지루한 약보합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장 크고 단기간 반등에 대한 피로감 또한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시장은 하락할 때 어떠한 명분이든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상승을 할 때 또 온갖 명분을 찾아내는데요. 그저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이러한 저러한 명분을 갖다 대지만 결국은 후행성이다 보니 사실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럼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원자재값 등 상승으로 인한 분양 원가의 상승에 있습니다. 태영건설 이외에도 신세계건설, 롯데건설이 요즘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금융사와 그룹을 통해 2,000여억 원을 조달한다고 하고, 롯데건설은 미착공 PF 장기 전환을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 불안감이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공급 감소는 언제나 기존 몸값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니 지켜볼 일이죠. 그 밖에도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의 완화 이외에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또 증여세 완화 등 또 명분을 갖다 붙이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처럼 또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가 상승은 또 어떤가요? 지난주에도 매매가는 약 보합이었지만 전세가는 올랐습니다. 매매 대신에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공급은 또 부족하니 예견된 일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올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일 테죠. 24년 1월 마지막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표입니다. 한 개 단지에서 약간의 하락이 있었을 뿐 지난해 말부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큰 상승 거래 없이 급매 위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패턴은 최소한 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주간 실거래가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편한 세상 1차 단지, 그리고 유승한내들 센트럴의 또 한 개의 물건,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의 84A 타입과 84B 타입이 각각 5층 이상의 물건들이었는데요. 대부분 8억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푸르지오는 역시 또 C타입이 6억 초반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확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도 7억 중반 전후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또 7억 초반 물건도 있습니다만, 다산 신도시의 매매 움직임은 꾸준히 거래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는 또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별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시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24평, 30평, 34평이 있는 단지죠. 네, 34평 A타입의 3층 8억 거래가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4억 거래 있었고요. 34평은 갱신된, 이 갱신된 표시는
연장 계약을 했다는 뜻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5억 2천 갱신권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24평,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 이렇게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오랜만에 7사 타입 거래가 올라왔네요. 7억 3,800 실거래 올라왔고요. 34평에 4층의 A타입이 7억 7천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편상 다산은 저번 주에 8억 1천 거래도 되어 있으니 그것도 곧 실거래가는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3억 3천 거래 있었고요. 34평은 4억 7천, 4억 2천, 4억 4천 이렇게 전세 거래 새롭게 올라왔고 월세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매매 27평, 34평에서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는 20층에 5억 전세 있었습니다. 자, 월세는 34평에서 1억에 189만 원 월세 거래 있었고요.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30평, 34평 매매 거래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습니다. 전세는 30평에서 갱신된 건 한 건 있고요. 34평은 4억 7,800 또는 4억 7천, 갱신된 4억 7천 이렇게 있고 월세는 34평에서 갱신권 한 건 올라왔네요.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32평, 34평 전용 82와 전용 84 타입이 있죠.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습니다. 전세는 82 타입이 4억 5천이 있었고요. 34평에는 갱신권 2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는 82 타입에서 1억에 150, 5천에 200 이렇게 있었네요.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33평, 39평, 41평, 43평 매매 거래에 새로운 건 없었고 전세 39평에서 6억 8천 전세 거래에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월세도 없었습니다. 자, 다산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거래 소식이 한 건 정도는 더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실거래가 올라오는 대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34평에 8억 초중반대 거래로 보입니다. 자, 전세는 34평에 4억 5천 거래가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없었습니다. 다산 유승한내들 센트럴입니다. 자, 30평에서 두 건의 거래가 나란히 올라왔죠. 7억 2,500, 7억 3천. 네, 둘 다 새가 껴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매매는 34평에서 7억 8천 거래 이제 하나 올라왔고요. 앞으로 한 3건의 실거래가가 더 올라올 겁니다. 전세는 30평에 4억 4천 거래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34평은 3억 7,800.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6천 전세 거래도 있었고 월세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의 리버팰리스입니다. 30평, 34평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는 34평에서 4억 9천, 4억 4천 두 건 있었고 월세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산 이편의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30평, 34평의 매매 거래는 없었고 30평의 전세 4억 3천 한 건 신규, 갱신권 한 건 이렇게 있습니다. 월세는 없었네요.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매매 거래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자, 전세 34평에 5억과 4억 8천 거래 있었고요. 38평은 또 전세 5억 8천 거래 있었습니다. 월세는 38평에서 갱신권 하나 있었네요. 유승한내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용 91 타입의 전세 5억 2천 거래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월세는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 전 세대가 36평, 37평이라고도 표현하죠. 전용 97 타입이고 11세대만 테라스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42평으로 나뉘는데요. 전세 월세 매매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거래가 지금 가장 활발한 단지인데요.
24평에서 6억 거래, 5억 8,800 거래, 5억 8천 거래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호가도 6억 살짝 아래에서부터 6억 넘는 것까지 그 선에서 호가들이 쭉 나와 있고 움직임이 좀 많이 느껴지는 단지입니다. 자, 전세 21평에서 3억 8,700, 3억 8천 있었고요. 24평은 이렇게 4억, 갱신권도 하나 있었고요. 3억 8천 거래 있었습니다. 월세는 21평이 2억 7천에 40. 여기는 이제 24평은 1억에 140 있었네요. 다산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30평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34평에 1층이 7억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전세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 월세가 3억에 60 있었습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매매 거래 새롭게 올라온 거는 한 주간은 없었고요. 전세가 34평에서 4억 5천도 있었고 5억 7천도 있었고 또 갱신권이 있었고요. 월세는 3억 3천에 75 있었습니다. 자,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가 4억 2천, 이렇게 나란히 두 건 같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자, 월세는 또 이렇게 4건이 올라왔습니다. 1억 5천에 160, 보증금도 좀 다양하네요. 갱신권도 하나 있었고. 자, 신한일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가 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7억 2,800, 7억, 7억 1,700, 7억 1,000. 이 정도에서 쭉 거래가 된 모습이고요. 전세는 4억 5천 갱신권, 또 3억 1,500 갱신권, 신규 계약 4억 3천. 월세는 5천에 200, 갱신된 1억에 105만 원 있었습니다. 신한인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6억 9천 거래도 한 건 매매가 올라왔네요. 자, 전세는 3억 3천도 한 건, 4억 3천도 한 건, 월세는 4천에 200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센트럴 에일리넷들입니다. 매매 거래에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전세도 없었고 월세, 갱신권 하나 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확대되는 분위기는 또 아니니 매수자분도 매도자분도 향후 불확실성 때문에 포지션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남권마저 힘을 못 쓰는 와중에 지난주엔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선 김포만 반짝 상승을 하였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행 간격을 좁히는 방안이 나오는 데다 5호선 연장 노선 유치에 조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5곳에 정차역이 생길 예정이라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이죠. 1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규모의 교통혁신 전략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총선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해야겠고 정부의 사업 구상이 워낙 방대해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호재는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있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다산 신도시와 GTX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산 신도시에는 이제 앞으로 개통이 될 8호선과 또 기존의 경의중앙선 그리고 지금지구 쪽을 관통할 9호선 연장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GTX-B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의중앙선이 서울 광북 지역의 주요 지역을 연결을 하고 8호선과 9호선이 강남 접근선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준다면 GTX-B 노선은 서울 교통유지이자 업무지구를 단시간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다산 신도시 최단거리 GTX-B 노선은 별내역입니다. 별내역 도보역세권 단지들에게도 호재이지만 8호선 다산역은 불과 한 정거장 차이인데요. 서울과 같은 배차 간격의 8호선으로 한 정거장만 가서 별내역에서 환승을 하면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신도림역을 30-40분 만에 카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강 한파가 물러난 1월 말입니다. 배밭이나 비닐하우스만 잔뜩 있었던 이 구리 인접의 남양주의 빈 땅에
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었던 2015년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빈 땅이 지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황금의 땅으로 변모를 할 거라고 과연 몇 명이나 예상을 했었을까요? 저는 감히 그 시절부터 이 도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라본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서 2024년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9년 전에도 그렇듯이 다산 신도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